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영주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하나 있었다. 이 숲은 오래된 전설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고 누구도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어느 여름날 호기심 많은 소년 정민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오래된 이야기들에 사로잡혔다. 숲속에는 3마리의 신비로운 동물이 살았고 이들은 각각 지혜, 용기, 그리고 치유의 힘을 지녔다고 했다. 정민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정민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다. 배낭에 물과 음식을 챙기고 행운을 빌며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 갑자기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나무들의 잎사귀가 바스락거렸고 햇빛은 짙은 녹음 속에서 금빛으로 빛났다. 그 순간 그는 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정민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며 걷기, 다른 동물들의 발자취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동물을 만났다. 바로 늙고 지혜로운 올빼미였다. 올빼미는 조용히 다가와 정민에게 숲의 비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냐고 물었다. 정민은 정중하게 대답했고 올빼미는 그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다. 다음으로 정민은 힘찬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슴은 숲속의 다른 길을 안내하며 그를 용기의 시험으로 이끌었다.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고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사슴의 붉은 눈빛에서 용기를 얻은 정민은 무사히 길을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정민은 맑은 샘 근처에서 부드러운 빛을 내뿜는 여우와 마주쳤다. 여우는 정민이 상처를 입었을 때 손을 뻗어 그를 치유했다. 정민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여우에게 이 숲의 힘을 자신의 마을에도 나눠줄 수 있냐고 물었다. 여우는 동의하며 정민이 숲을 떠나 작은 메달 하나를 건넸다. 그 메달은 마을에 돌아와 영주 사람들에게 숲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었다. 정민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숲에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메달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정민의 용기와 신비로 숲의 이야기에 감화되었다. 이후로 영주의 사람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정민이 가져온 숲의 기운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숲은 오늘날까지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빛골 광주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무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슴무지개 호수의 선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의 중심가를 벗어나면 드넓은 평야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빛이 영롱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호수는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무지개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고 사시사철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수가 작은 마을에 살던 소년 준호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어느새 무지개 호수까지 도달하게 된 그는 호수에 살고 있다는 선녀들에 대한 전설을 떠올리며 옆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곧이어 준호는 물가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는 7명의 선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맑은 목소리와 흩날리는 옷자락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선녀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막내였던 아린이라는 선녀가 실수로 천이를 잃어버려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너무 놀라 그녀들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린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린을 마을로 데려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선량한 마음씨는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리움을 이해한 준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린의 천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호수 근처의 해묵은 대나무숲 속에서 아린의 천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깊은 감사를 표하고 준호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곳에는 7빛깔 무지개가 나타났으며 그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린과의 기업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녀가 선물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일생 동안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광주의 무지개 호수 주변에서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이를 아린 선녀가 준호에게 남긴 인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주변을 찾는 이들은 항상 선한 마음과 따뜻한 누정을 나누기를 다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빛고울 광주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덕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성한 소나무 숲과 깨끗한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을의 자랑은 숙련된 해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선물인 전복과 해삼 등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며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젊고 용감한 해녀인 수현은 해가 아침산을 넘을 때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깊은 바다 속까지 내달려 값진 해산물을 찾아내곤 했지요. 그러던 중 해저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때 보이는 신비로운 보석이었습니다. 수현은 신기한 마음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어둠과 함께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거센 바람에 창문은 비명이 났고 파도는 울부짖으며 해변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수현은 그 보석이 폭풍과 관련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어 해삼과 전복을 넣었던 바구니에서 보석을 꺼내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수현이 보석을 발견한 곳에 도착하자 센 파도 사이로 거대한 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수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아이야, 내가 찾은 것은 바로 나의 심장이었다. 인간의 세계와 바닷속 세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보물이지. 오늘 이 폭풍은 그 균형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수현은 용의 부탁대로 신비로 보석을 용에게 돌려주었고 용은 그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폭풍이 멈춘 자리에는 맑고 온화한 하늘이 펼쳐졌고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용은 수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청렴하고 용기 있는 행동의 경의를 표하며 바다의 모든 생물이 항상 널 지킬 것이다. 앞으로도 이 바다를 보호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날 이후로 영덕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수현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바다의 정신을 기리는 해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며 사람들은 해녀의 용맹함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북도 음성지역에는 거대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은 이 정원을 그저 고요한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마치 마법이 깃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요한 정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의 숲이 존재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장소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원의 폭포 근처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에는 신비로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바위를 넘어서면 바로 비밀의 숲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음성 사람들은 이 바위를 수호의 문이라 불렀고 고요한 정원의 정령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숲에 들어가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대한 호기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청년인 준수는 비밀의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의 무모한 결심을 막으려 했지만 준수는 정원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바위 근처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바위에 새겨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그 뜻을 풀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비밀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숲에 들어간 준수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새소리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준수는 자신이 놓아둔 모든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숲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인숲의 정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령은 준수에게 숲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곳은 인간들과 자연의 정령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점차 자연을 망각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자 정령들은 인간들에게서 멀어져 숲의 깊은 곳에 은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준수는 자신의 모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령은 준수에게 그녀와 함께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원히 그녀와 함께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준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정원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원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수가 보유한 정원의 비밀을 풀어냈다고 굳게 믿었고 그와 정령의 사랑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대로 정원은 앞으로도 영원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